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중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의 코드 베이스 파이프라인으로 여러 도메인의 코드 수정 없이 AI 모델들을 배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리드라는 그 회사의 AI 사이언티스트이자 MLOS 엔지니어로서 여러 AI 연구를 하며 서비스화에 대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현재 내 기계지능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휴학 중입니다. 그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좋아해서 작사, 작곡 AI나 여러 음성 도메인의 토픽들을 다뤘었고 그 밖에도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여러 연구 토픽들을 접해왔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발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AI 모델들을 서빙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먼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그림은 이안 고펠로의 딥러닝, 심층신경망이라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번역되어서 나온 책인데 그 책에 나와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과 딥러닝 모델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한 그림이에요. 여기서 보듯 딥러닝이 학습 구조는 머신러닝 대비 전처리 과정을 학습 과정을 심플하게 대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구현을 하면은 기존의 피처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일어나던 비효율적인 부분을 더 정확도 높게 개선시키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엔드-투-엔드 설계가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곧 학계는 물론 많은 엔지니어링 설계와 AI 기반 여러 비즈니스 모델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래서 현재 많은 회사에서는 AI 모델 연구를 마치고 테스팅을 거친 후에 바로 데이터를 바꾸고 데이터만 바꿔서 여러 도메인에 빠르게 서빙을 진행하는 이런 확장성 있는 전략을 취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에는 엔드-투-엔드이어야 유효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엔드-투-엔드가 잘 되지 않는 환경이라면 AI 모델이 성능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엔드-투-엔드가 잘 되기 위해 가장 유명한 조건은 바로 데이터의 양과 퀄리티입니다. 좋은 퀄리티 데이터로 엔드-투-엔드 학습을 잘했다 하더라도 보다 작은 데이터를 했을 때 AI 모델이 성능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데이터의 조건을 컨트롤할 수 없는 B2B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딜을 망치지 않고 싶다면 결국 회사는 연구에 투자를 해왔던 엔드-투-엔드 방법 대신 다른 방법의 선택을 어느 정도 강요되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몇몇 데이터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프로덕션을 위한 리서치 코드의 상황은 따로따로 관리되게 되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리게 만들고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이 파이프라인적인 복잡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딥러닝 모델을 관리해야 되는 복잡성이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관리가 어렵고 관리에 실패한다면 확장성이 결과적으로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한편으로 MLOS의 요소인 데이터 옵스와 모델 옵스가 없는 회사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AI를 하고 있는 회사에 계시면 이런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볼까요? A씨, 데이터가 쌓이고 모델을 학습하여서 논문을 작성하는데 모델에 쓰던 하이퍼 파라미터를 재현하지 못하여 리프로덕션이 불가하여 모델을 최신으로 업데이트가 불가능하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하이퍼 파라미터도 잘못 구현했을 뿐더러 학습하고 테스팅한 데이터셋이 달랐었어요. 이번에는 B씨. 학습된 모델이 업데이트가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진행이 되지 않아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성능이 그대로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을지 상상을 못하겠어요. 또 다른 CC의 질문을 보면 연구자분들이 가공한 데이터를 봤더니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하고 너무 달라서 적용하지 못하겠어요. AI 학습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또 다른 사례들도 아직 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DC. X모델이 중요하다고 하여 X를 열심히 연구했는데 실제 서비스에 필요한 것은 X 플러스 Y가 합쳐진 모델이었어요. X모델은 성능 검증이 완전 잘못된 건 아니지만 X모델이 성능이 높아진다고 X 플러스 Y 모델의 성능이 항상 좋다고 말은 못하는데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이씨,
새로운 도메인에 적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모델을 새로 학습시키기 위해 전 처리, 후 처리 코드를 전부 다시 짜야 됐어요. 전부 다시 짜고 나니 기존 코드와 호환이 안 맞아 유지보수 비용이 몇 배나 되어버린 것 같네요. FC 회사의 훌륭한 논문을 그대로 열심히 서비스를 위해 구현하였는데 모델 부분은 맞게 잘 구현했지만 전처리, 프리프로세싱 과정이 잘못되게 구현되어 실제 서빙되는 AI 모델들은 논문과 결과로 달랐어요. 네, 엄청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회사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에는 어떠셨나요? 사실 여기 있는 사례들은 저희 회사에서 제가 있었을 때 있었던 문제 혹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만났었던 문제를 옮겨 적은 것입니다. 네, 사실 어떤 점에서는 많이 심각했었죠. 오늘 발표는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공유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지 같이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리서치와 프로덕션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갈등이 생기는 중요한 이유는 서로의 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선호하는 환경과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시니어가 부족한 회사의 경우 특히 연구자들은 프로덕션 상황을 이제 경험하지 못했고 반대로 엔지니어는 연구하는 상황을 경험 안 해봤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이 경우 양쪽의 직군은 서로 간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기 할 것만 하는 현상, 즉 사일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KPI, OKR 등 개개인이 목표가 조직 전체가 아닌 각 직군이 마땅히 해야 하는 할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 현상은 더 심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 많은 연구자들이 논문만 내고 프로덕션으로 태우는 과정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R&R적으로 프로덕션을 위한 리프로덕션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엔지니어는 그 리프로덕션하는 작업이 본인이 저자 등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자빌처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역할론적으로 연구자들은 공정한 연구와 모델 중심적인 연구를 주로 하지만 오프라인 데이터를 구성해두고 이것이 변동을 선호하지 않지만 실제 프로덕션 상황, 즉 온라인 이 상황은 매우 유동적일 수 있고 새 유저가 추가한다던가 AI 모델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컨텍스트, 콘텐츠 이런 것이 추가되는 등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만약 AI 모델이 오프라인 상황만 가능하고 웨이트 같은 파라미터를 프리즈하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AI 모델은 언제든 옛날 같지 않고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즉 프로덕션 상황에서는 컨티뉴어스 트레이닝이 필요하지만 연구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모델만 바라보고 유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새롭지 않는 모델을 데이터만 받고 학습하는 것은 자빌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요소로서는 AI 모델 성능이 기준을 정하는데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면 공정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성능 혹은 더 좋은 성능이 지표로 나왔다 하더라도 만약 테스트 데이터가 달랐다면 이는 바로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데이터뿐만 아니라 매트릭, 즉 지표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분류 문제라도 accuracy를 측정하느냐, 탑 1을 하느냐, 탑 5를 기준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precision, recall, endpoint score 등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모델이 성능이 달라지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지표와 학계 발표에 적합한 지표는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에 이런 많은 기준들 중에서 이 기준들이 표준화를 맞춰놓지 않으면 모든 AI 모델 간의 비교는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고 이 표준화를 맞추는 작업은 안타깝게 사실은 여러 엔지니어링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A/B 테스트 등으로 사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이는 유저에 노출시키거나 추가 공수가 발생하는 등 상대적으로 비싼 방법입니다.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도 모델 성능이 리프로덕싱을 이제 못하게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나 컴퓨레이션 관리 툴들이 나왔지만 이런 툴들이 로깅에도 이제 결과적으로 AI 모델 학습 코드에 따로 처리를 해줘야 로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습 코드들은 초기 상태 관리가 안 되고 있을 확률이 높고 또 관리가 되고 있다 하더라도 모델 리지에 집중되어 컨피규레이션이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이퍼 파라미터만을 믿고 추후 복귀할 경우 모델 성능의 리프로덕션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는 모델과 소수의 최적화, 오티마이저를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의 로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 뒤에 숨어있는 여러 피처 엔지니어링, 데이터 버전 시드 등 모델이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더 많기 때문이죠. 네, 이제 일반적인 AI 회사에서 일어나기 쉬운,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안타깝게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본격적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문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표준화된 데이터를 정의하여 해결할 것입니다. 그때 중요하게 서비스 환경과 최대로 맞춰서 정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셋 버전,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정하고 컨티뉴스 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셋이 스케줄링을 정의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델 학습 코드를 작성한 후 이것들이 컨피그레이션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모델 웨이트와 컨피그레이션과 함께 아티팩트를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비스를 하는 모델을 최종적으로 정의하고 이때 피처 엔지니어링 컨피그레이션으로 매니징하는 기법을 다룰 것입니다. 이것을 도식도로 보면 다음과 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림처럼 서버 싱크된 표준화된 데이터셋을 정의하고 에어플로우 등 데이터 파이프라인 등 주기적으로 데이터셋을 얻고 데이터 버전과 함께 데이터를 적재합니다. 네, 그 이후 학습을 진행하고 이때 진행된 미니 배치 레벨의 피처 엔지니어링과 모델 학습 코드를 컨피그레이션으로 리프로듀싱 가능하게 잘 정리해둡니다. 여기서 생성된 컨피그레이션, 모델 웨이트 등을 아티팩트, 즉 인공 생성물이라고 하는데 이를 이용해 코드 수정 없이 AI 모델을 인퍼런스 서버에서 쓸 수 있게 합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ML 파이프라인에서 아티팩트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아티팩트는 앞에서 이야기했듯 데이터 파이프라인, 모델 학습 과정 등에서 발생한 모든 인위적인 생성물을 가리킵니다. 모델 웨이트, 학습 등에 쓰였던 컨피그레이션 파일,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EDA 결과, 모델 발리데이션 레포트, 모델 학습 코드 등이 아티팩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티팩트의 파일들은 그대로 버려질 수도 있지만 ML 모델 레지스트레이션 과정에서 같이 등록되어 서빙할 때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아티팩트는 툴에 따라서 이름을 아그스 파라미터, 모델 인풋 등으로 다르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ML 프로, 벤토 ML, 셀덤 코어에서는 이제 아티팩트라고 불리고 커스터마이징에서 올릴 수 있고 없더라도 이제 여러 라이브러리에서 모델 스토리지에 해당 파일을 업로드 한다던가 모델 인풋 같은 것을 이제 아규멘트로 혹은 컴퓨레이션 파일 등으로 이제 저장해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데이터 흡수, 모델 흡수가 없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다뤘고 리프로듀싱 가능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모듈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여러 도메인이 서빙을 위해서 최대한 코드 수정 없이 데이터만 바꿔 B2B 도메인 등에 배포하는 식으로 구현을 진행하여 확장성, 즉 스케일러빌리티 있는 AI 기반 BM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첫 번째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표준화되고 서비스 환경과 싱크가 맞는 데이터를 얻어내 AI 모델을 바로 학습시키고 이 학습된 모델이 바로 서비스 적용되어도 문제없이 바로 돌아갈 수 있고 언제든 사후 분석 및 컨티뉴어스 트레이닝 등을 위해 리프로듀서블 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ML DNN 코드를 유지하고 데이터만 바꿔치기 하여도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빙에 필요한 데이터 비즈니스 스페시픽한 피처 엔지니어링, 모델 웨이트 등은 아티팩트 등을 바꿔치기 하는 것을 통해 구현하여 도메인 확장에 따라 추가적인 엔지니어링과 연구 코스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모델 배포 과정 중 코드 중복 이슈, 모델 보지 비용을 줄이고 도메인 확장 과정에서 무인화 과정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먼저 AI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때 저는 데이터셋을 단순히 정의하는 것이 아닌 실제 서비스 환경의 인터페이스와 미리 최대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딥러닝 연구를 포함한 많은 AI 연구에서는 굳이 데이터 부족 문제가 아니라 굳이 데이터 부족 문제가 아니라도 모델 성능을 올리기 위해 적절한 레벨의 모델 노멀라이제이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크로핑, 패딩 등 여러 피처 엔지니어링 등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런 피처 엔지니어링 컨텍스트는 실제 서빙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리프로듀싱을 위해서 이제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런 인터페이스를 맞춰놓지 않고 이런 피처 엔지니어링 부분이 흩어져 있으면 실제 연구에서 검증된 피처 엔지니어링 기법을 그대로 복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리 인터페이스를 잡아두면 어떻게든 맞추기 편해질 겁니다. 뒤에 이 방법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뒤 단계에서 보다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엔지니어링, 전처리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 AI 모델을 위한 피처 엔지니어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리얼타임 연산이 가능하여 미니 배치 단위로 전처리하는 과정과 미니 배치 연산이 불가능하여 미리 해두는 과정으로 나뉠 겁니다. 전자의 경우 리얼타임 전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 서비스에서도 전처리 과정으로 넣어도 괜찮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의 컨텍스트를 혼는다든가 데이터 임피테이션을 하는 것이라든가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실 서비스를 위해서 미리 값을 서버로 전달해서 따로 작업해두거나 아르팩트로 같이 저장하는 등이 방법으로 우회하여 서비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그림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실 서비스, 그러니까 백엔드 서버 사이드의 상황을 고려하여 데이터셋을 표준으로 정의해둡니다. 저희는 앞에서 이야기해뒀던 전처리 과정 중 리얼타임 연산이 힘든 과정을 미리 프로세스하는 과정을 트랜스폼 과정은 데이터셋 정의 앞단에 두고 리얼타임 연산이 가능한 미니 배치 레벨의 전처리 과정은 데이터셋에서 모델 포워드로 가는 중간에 처리를 해둘 것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앞에 전체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미리 서버 사이드냐 연구자가 당장 서빙이 가능한 로직과 불가능한 로직을 구분하여 미리 대비를 해둘 수도 있고 뒤 미니 배치 레벨 부분은 추후 연구에서 썼던 로직 그대로 실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스텝 5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데이터셋을 정의할 때 우리는 여러 도메인의 코드 수정을 최소화하여 배포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므로 데이터셋 정의를 할 때 numpy의 structure NDArray, pandas data frame, dictionary of NDArray, tensor type 등을 이용해서 다소 우선은 이제 위크하게 좀 약한 이제 인터페이스처럼 이제 미리 정의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과정에서는 이런 이제 약한 인터페이스가 좀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안정성을 위한 이제 비즈니스 로직 같은 이제 분기를 처리하는 부분은 스텝 5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셋 포맷이 연구자와 서비스 담당자인 엔지니어의 합의로 어느 정도 이제 정해졌으면 데이터셋 업데이터 플래닝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 저희들이 봐야 하는 구성 요소 중 하나는 MLOS의 요소 중 하나인 Continuous Training으로 데이터 드리프트 문제입니다. 데이터 드리프트 문제란 AI 모델 성능이 배포 이후 서비스 환경에서 데이터 분포 업데이트, 즉 학습 데이터의 분포와 다르게 바뀌게 됨에 따라 성능이 점차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드리프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데이터셋 업데이트 스케줄링과 공정한 AI 모델들의 평가를 위한 일관적인 테스트 데이터셋 스플릿과 보안 작업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고려해야 할 포인트일 것입니다. 교육 데이터와 추천 시스템의 경우에 유저와 시간 단위 테스트 데이터를 스플릿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존재할 수 있을 건데 이를 위한 일관적인 테스트 방법을 제작할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최근 2개월간의 타임축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 스플릿으로서 평가할 수 있을 거고요. 이 가장 최근의 테스트 데이터로 시간 흐름에 따른 테스트 분포로 변화를 알 수 있어 이걸로 데이터 드리프트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저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상황에서도 기존의 테스트 데이터가 유지되도록 이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 이제 바뀌지 않는 키값 id를 통해서 이를 일괄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수출하고 이제 변환하고 적재하고 이를 표준화시킨 스플릿 작업 등을 스케줄링하는 부분은 에어플로우와 같이 태스크 오케스트레이션 툴 등을 이용하여 잘 진행하였습니다. 위 그림은 도식도 중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 하는 것은 AI 모델 학습 코드를 컨피그레이션 파일로 관리할 수 있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컨피그레이션을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등의 태스크를 비교적 쉽게 수행할 수 있고
또한 컨피그레이션을 가지고 실험 결과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컨피그레이션 관리를 위해 오메가 컴프, 텐서보드, 하이드라, 하이퍼파라미터 등, 텐서보드 하이퍼파라미터 등 이런 여러 툴 등이 많이 나왔고, 가져다 사용하면 이제 편하게 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미니멀한 예제로 오메가 컨피그레이션을 이용해 매니징을 한다는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니셜라이징의 하드핑인데 하이퍼파라미터 컨피그레이션을 디트 컨피그로부터 가져오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인스턴스를 오메가 컴프를 세이브의 기능을 이용하면 야물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고 이를 그대로 불러올 수 있어 컨피그레이션 형태로 이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모델 학습 중 이제 시드 정보 데이터 과정의 모델 리프로듀싱에 필요한 정보를 컨피그레이션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컨피그레이션 저장 리프로듀스업을 하게 되었으니 이제 모델 학습을 하는데 약속된 포맷으로 웨이트와 컨피그레이션과 각종 서빙에 필요한 단어 아티팩트를 이제 모델 학습을 할 때 저장이 되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약속해둔 인터페이스를 이제 모델을 업데이트할 때 이 상위 폴더들을 지정해 두면 모델을 등록할 때야 등록이 되면 언제든 모델 인퍼런스 서버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이상적일 겁니다. 이제 그 서비스를 위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실제 AI 모델 웨이트를 만들고 실제 서빙까지는 몇 단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만약 저희가 미니 배치 전까지 이전 레벨로 인터페이스를 어느 정도 이제 맞춰두었으면 저희들은 여기서 준비해야 하는 로직은 다음과 같이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모델 인퍼런스 부분, 모델과 연결되어 있는 전처리, 후처리 부분, 서비스 데이터와 구분되어 있는 전처리와 비즈니스 로직 처리 부분이 각각 말이죠. 이제 모델 인퍼런스를 제외한 나머지 두 부분은 각각 전처리, 후처리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5개의 이제 부분으로 왼쪽 도식화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는 스텝 1 단계에서 인터페이스를 위크하게 하시는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 전처리 과정이 이제 모델을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하얀 박스 부분은 이제 모델 인퍼런스 부분과 피처 엔지니어링 부분은 이제 도메인 관리할 수 이제 코드 수정을 이제 수정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제 서비스 디펜던스한 이제 위크한 인터페이스를 만약에 그대로 쓸 수 있게 서포트를 만약에 해놨으면 인파 서버 자체에서도 사실 이것도 이제 그대로 쓸 수 있을 건데 대부분이 이제 아마 서버 담당자분들 인터페이스가 명확한 게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은 여기 있는 부분을 이제 분기를 태워서 조금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각 서비스와 이제 데이터별로 이제 인터페이스가 달라지거나 추가적인 비즈니스 로직이 사입이 필요한 경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나머지 모델 부분을 유지한 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네이터스하여 인터페이스만 바꿔준다면 이런 약간 이제 서로의 니즈를 어느 정도 해결을 가능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MLflow와 이제 벤터ML 등은 클래스 등을 이제 이미 오브젝트 클래스 인스턴스 형태로 관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그대로 취하고 세부 모델을 구현 후 합치는 식으로 한다면 레이어를 나누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만약 데이터 도메인 로직과 모델 관련 로직을 나눴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중상속 같은 형태로 구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이야기한 배치 레벨이 전처리 과정, 즉 피처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재구현할 수 있을까요? 노멀라이제이션 등이 연구에서 쓰였지만 실 서비스에서 다르게 구현할 때는 모델 퍼포먼스는 당연히 떨어질 것이기에 잘못 구현되지 않게 잘 리프로듀싱 되어야 하고 이 과정은 각 모델별로 다를 수 있어 리서처와 실제 프로덕션을 준비하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이제 많이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도메인 디펜던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현이 힘들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피처 엔지니어링은 이제 어떻게 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방법을 피처 엔지니어링 그 자체가 리스트 오브 컬러블 혹은 Directed Acyclic Graph, 즉 DAG of 컬러블 형태임에 주목하여서 이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먼저 피처 엔지니어링을 모듈로 하여 컬러블하게 구현합니다. 그 이후 이 컬러블하게 구현한 것을 함수 이름, string으로 콜할 수 있게 구현합니다. 이를 위해 Python get attr, get attribute, global, local, eval 등의 함수를 이용해 구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를 configuration management하여 쿨할 수 있게 구현하는 방향으로
configuration manageable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를 코드로 예시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바꾸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먼저 중간에 test_transform.py와 같이 각각의 피처 엔지니어링 모듈을 최대한 쪽에서 구현합니다. 그 이후 그 피처 엔지니어링을 순차적으로 콜한다고 이제 가정하여 피처 엔지니어링 야물 형태로 리스트 형태를 저장을 합니다. 이때 아이디와 이제 키워드 아규먼트, 각 이제 모듈의 각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필요한 키워드 아규먼트 형태로 저장하여서 각 피처 엔지니어링 콜러블 오브젝트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어트리뷰트들은 키워드 아규먼트 키 형태로 접근하게 왼쪽처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측과 같이 get 어트리뷰트를 이용해 관련된 함수를 가져와 구성을 하도록 구현하여 야물을 역과 각각의 구현처럼 하면 위 예제 get only recent로 최근의 데이터를 얻는 피처 엔지니어로서 이 야물로서 이제 완전히 관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즉 본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모델 학습과 관련된 피처 엔지니어링 등은 컨피그레이션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즉 피처 엔지니어링 모듈이 버그가 없다는 가정하에 도메인 관계없이 단순히 아티팩트를 바꿔치기 하는 상황으로 이제 커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저희는 라이브러리 모듈처럼 관리하고 유닛 테스트,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등으로 이를 최대한 단단히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도식화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피처 엔지니어링 라이브러리 모듈을 구현하고 이를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통해서 모델 인프런스하는 과정에서 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모델 웨이트 자체는 이미 파일로서 이제 존재하고 앞단위 인터페이스는 오프라인, 온라인 싱크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모델 인프런스 과정이 컨피그레이션을 통해 완전 복구되어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면 도메인별 피처 엔지니어링이 컨피그레이션으로 관리 가능합니다. 피처 엔지니어링 모듈이 버그가 없다면 단순히 아티팩트 바꿔치기로 구현 가능할 겁니다. 저희는 이를 라이브러리 모듈처럼 관리하고 유닛 테스트,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등으로 단단히 구성하여 추가적인 버그가 없게 구성하였습니다. 리서처들은 모델을 학습할 때 본 컨피그레이션을 가지고 피처 엔지니어링 그대로 적용하므로 이 피처 엔지니어링을 구두 코드로 받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피처 엔지니어링을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을 잘 돌아간다면 연구자와 엔지니어 전체의 과정을 통일을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아도 모델이 어떤 피처 엔지니어링 살짝만 바꿔서 노멀라이제이션을 바꾼다던가 시프트 라이트 이런 거를 이제 적용한다 하더라도 할 때마다 이제 원래는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잘 돌아갈 때 이제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 안 하고 이 컴퓨레이션만 받아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본 과정이 무인화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컴퓨레이션을 매니저블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별, 도메인별 비즈니스 로직을 라우팅에 각각 적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쓰인 데이터 자체가 어떤 도메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일 것이므로 쉽게 로직은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로써 아티팩트만을 갈아 끼우면 끝나는 AI 모델 학습으로부터 프로덕션을 위한 모델 등록까지 무인화가 가능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이제 여기에 발리데이션, 모델 매트릭을 평가하는 단계를 추가하면 ML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모듈은 전부 구현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큐플로우와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오토ML 등으로 모델 학습이 최적화된 하이퍼 파라미터 등을 찾는다면 본 도메인 확장이 무인화 작업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A씨는 연구 과정에 리프로덕션이 안 되어 고통받는 상황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컴퓨레이션, 데이터 셋 스프릿을 통일하여 잘 구성하여 저장하였으면 이제 리프로덕션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B씨는 모델과 데이터가 서빙 상황에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현상이었는데요.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원하는 데이터셋을 꾸준히 스케줄링하여 업데이트하고 컨티뉴어스 트레이닝하여까지 하여 진행한다면 이제 본 문제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어서 CC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싱크가 안 맞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스텝 1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본 싱크를 맞추고 진행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구조를 만약 미리 합의하여 개발 및 연구를 각각 진행하였다면 이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상황일 겁니다. 다음으로는 CC 사례였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은 이 DC 사례였습니다. DC는 인터페이스의 잘못된 정의와 제대로 된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 공유가 연구자에게 안 되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역시 미리 연구 전에 인터페이스를 합의하고 구조를 잡았으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일 것입니다. 이 C 문제는 전반적으로 도메인 확장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전반적인 설계 문제일 겁니다. 만약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이제 잘 따라왔으면 이제 보험 문제가 역시 이슈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FC 문제는 훌륭한 논문을 신입 서비스 위에 구현하는데 모델 부분이 전처리 과정을 잘못 구현하여 실제 서빙하는 것이 연구사항과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처 엔지닝까지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블하게 관리되고 리프로듀싱이 관리되었으면 이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겪었던 문제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네, 발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Q&A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